전 지스쿨에서 전문 상담 강의를 맡고 있는 김진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3시간 할 겁니다. 3시간 할 건데 첫 번째는 1시간은 우리 공부 방법 안내 시간이 남을 거예요. 그러면 성격 심리학 시작해야 되니까 개관하는 거 하고 나머지 2시간은 수업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프린트 있죠? 이거 다 다음 주에 나갑니다. 보충 프린터라든지 뭐 개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제가 글자 잘 못 쓰잖아요. 필기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필기노트가 업로드 되니까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놓치신 분은. 자, 두 번째 하기 전에 이번에 1차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볼게요. 수도권 기준으로 25학년도, 26학년도 점수 한번 가볼게요. 25학년도가 이제 수도권 서울 경기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78에서 80이 나왔어요. 나왔고 26학년도 2번이죠. 나왔냐? 70에서 75 이렇게 나왔습니다. 컷이 몇 점 차이예요? 요 정도 봤을 때 한 8점 정도 차이가 났죠. 크게 보면 제가 합격 전략 설명할 때 10점 이상 차이 날 거라 했는데 약간 좀 적게 난 것 같아요. 한 8점 정도 이런 차이가 나는데, 자, 이번에 결과가 좀 재밌는 결과가 몇 가지 있는데 요거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어떤 게 났냐면 원래 제일 높은 지역이 어디예요? 일반적으로 평균 냈을 때 서울이 제일 높아요. 간혹 뒤집혀지기는 하는데 제일 높은 건 서울입니다. 그래서 원래 1등한 지역이 있어요. 서울하고 어딜까요? 충북이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거의 75점대. 이게 최초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임용 역사상 최초예요. 충북 1등 했다는 거. 그래서 간혹 시험 치다 보면 이런 변수가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지역이 확 뜨는 거. 그 전에 약간 뜬 지역이 있어요. 갑자기 뜬 지역. 1년 전에 경북이거든요.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쌤 나중에 우리 원서 쓸 때 우리 면담을 좀 하거든요. 그때 쟤한테 부탁한데 어디 지역 쓸까 묻지 마세요. 그냥 내가 보니까 수도권 말고 딴 지역을 썼을 때 내가 좀 많이 추천한 지역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충북 좀 많이 얘기했거든. 확 뜨는 것 같아. 그 전에는 뭐냐면 경북을 좀 많이 얘기했어요. 뜨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벌어진 것 같으니 다음에 만약에 서울 수도권 말고 하향 지원하고 싶다. 내가 추천하잖아요. 그 지역 빼고 하세요. 그게 좀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좀 근거가 있는 게 우리 직강이 점수가 좀 좋아요. 좋기 때문에 직강이 좀 많이 가는 지방이 약간 뜨는 경우가 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감안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충북 추천한 분 되게 미안해갖고 제가 네,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양봉이 나타났어요. 양봉이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컷 지역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여기 제일 많이 몰려있고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 보통. 컷 점수에 대부분 몰려있어요. 이렇게 컷 1, 2, 3 이런 식으로 많이 몰려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패턴은 뭐가 나타나냐면 컷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나타나다가 이렇게 또 떠요. 이 양봉이거든. 봉오리 2개라는 뜻입니다. 그 뭐가 뭡니까? 컷 점수가 되게 많고 두 번째 뭐가 많다? 상위 점수가 많아요. 최상위 점수가. 여기서 최상위 점수라고 하는 점수 기준 때 80 이상이에요. 80 이상이 엄청 잘한 거죠. 어떻게 본다면. 지역마다 80 이상이 꽤 있어요. 여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좀 나타났다. 이게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대전 1등 하시는 분 보니 85점 나왔더라고. 보니까. 근데 내가 말하는 이 통계는 제가 1차 시험 끝나고 연락 좀 달라 했거든. 사람들한테 합격하신 분. 한 150명 정도 전화를 한 것 같은데, 받은 것 같은데, 요걸 봤을 때 컷에 많고 여기에 많다. 요게 이번에 나타난 특성입니다. 됐죠? 왜 그럴까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채점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나타난 건 원래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양봉으로 나타난 거. 됐고. 자, 세 번째. 이거와 관련해서 채점을 어떻게 했냐 보니까, 교육학하고 전공을 비교해 볼게요. 약간 교육학은 약간 칼같이 채점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18점 정도 생각했는데 16점 나온 분도 많고 약간 떨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화 받는 선생님 중에 뭐 교육학 20점만 5명 있어요. 20점 나온 분이. 어쨌든 제일 많은 점수가 17에서 18점이 제일 많았어요. 지금까지 봤을 때. 자, 그리고 전공 같은 경우는 뭐냐면 칼체도 아니고 물체도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무슨 뜻이냐고 한다면 문항마다 약간 다르게 한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적이 떨어지면 시험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약간 물채점하고요. 쉬우면 약간 칼채점하는 영향이 있거든. 근데 이번은 봤을 때 문항마다 어떤 건 물채점이고 어떤 칼채점이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고 합격자분 제일 많은 점수대가 한 60점 정도. 전공 점수가 교육학 빼고 여기에 점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특성이 뭐 있었냐면 가채점이에요. 제가 원래 매년 채점하지 말라고 하는데 보통 다 하는데 이 가채점하고 실제 채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는 분이 꽤 많았어요. 한 80% 이상이 다 차이가 많이 났다 하거든.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가채점과 실제 채점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났을까요? 원래 제일 많이 난 것 같거든요. 내가 봤을 때. 왜 그런 것 같아요? 뭐 가채점이 틀린 거겠지. 선생님 보고 하는 채점이 틀린 거예요. 대부분. 그런 경우로 많겠죠. 그래서 차이가 뭐다? 되게 많이 났다. 이 말입니다. 자, 됐고. 자, 마지막 세 번째 하기 전에. 자, 우리가 특강을, 2차 특강을 진행합니다. 보통 12월 첫째 주에 많이 진행합니다. 이거 합격하고 이거 못 들은 분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이거 딱 2주만 진행해요. 2주만 올리고 내립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특강, 이게 합격 유무와 상관없이 웬만하면 또 들으세요. 각 지역마다 1등이잖아. 99점이고. 그래서 그렇게 10명 정도 우리가 선생님도 섭외하는데, 물론 이번에 합격하신 분도 내년에 99점 나오고 1등 나오면 좀 섭외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합격, 불합격 유무와 상관없이 이 특강을 저부터 다 들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 말입니다. 언제 하냐? 12월 첫째 주 할 거예요. 매주. 매년. 자, 됐고. 이 정도 하고 우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기본 개념. 자, 기본 개념 공부 방법 안내. 자, 다음 페이지 강의 계획서. 자, 이거는 합격 전략 설명일 때 잠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이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본 개념 1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몇 과목이에요? 이번에 할게. 4과목. 이거 배점이 다 본 과목이에요. 4과목. 이렇게 할 예정이고, 자, 이전 수험서 작년 교재입니다. 작년 교재 올려오기 전에 거의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수험서를 2년만에 한 번씩 개정을 해요. 매년 하다 보면 책값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래서 작년과 거의 오타가 수정되고 평가 영역이 달라지고 요거만 달라졌지 거의 똑같습니다. 작년 교재로 가능한 거고. 자, 프린트는 뭐가 나가냐 하면, 자, 개념 구조가 있는데 그건 책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책이 앞에 갔다 뒤에 갔다 하면 힘드니까 이걸 프린트로 줄 거예요. 파일로. 그래서 이거 다운받아 보실 분 하시고, 두 번째는 1차 한계 노트 나갈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과목별 원래가 좀 많을 거예요. 이거 보충 자료가 좀 되게 워낙 넓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확장을 해야 되니까, 작년도 확장을 했는데 더 확장이 되니까 또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양이 많아질 것 같고, 자, 보충 자료 같은 거 이런 게 나올 예정입니다. 됐고, 네 번째는 산업형 기출문제 동시 풀이 예정인데, 이거가 문제가 너무 많아서 다 하려니까 진도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좀 줄일게요. 기출문제 어차피 기출문제 풀이 반에서 할 거기 때문에 문제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퀴즈 실시하고 이건 어플을 할 예정이고, 그 스터디 이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개념반. 자, 이제 시작이죠. 요거 나간다고 그냥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남번씩 다 넘어가고 밑에 가볼게요. 보충 내용은 미리 연기해 있는데 이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격 심리학은 이거 있잖아요. 운영 모델이라든지 분류 체계라든지 뭐 진화적 학습이론이라든지 성격과 인생 이야기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생각해보고. 왜냐면 이거 넣으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갖고 좀 뺄까 싶었어 다시. 보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과목별 보충 내용 나갈 거 프린트를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공부 방법. 자, 첫 번째 가볼게요. 핵심 전략 큰 거 먼저. 첫 번째, 공부할 때 뭘 먼저 하라고. 합격 전략 설명 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뭘 암기하라고요? 구조를 먼저 암기하세요. 이게 빨라요, 속도가. 구조를 암기 안 하면 설명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뭘 먼저 한다? 구조를 암기한다. 구조가 개념 구조도나 개념의 위치 있죠. 상위 개념 뭐 있고 하위 개념 뭐 있고 이런 것들. 모르겠으면 개념 구조를 활용하세요. 이걸 먼저 외우고 그럼 뭔다? 읽고 나서 그냥 읽지 말고 쓰면서 꼭 읽으세요. 가능하면. 간단한 구조도 상위 하위 개념으로 써서 읽으세요. 꼭. 그리고 어떤 개념 설명할 때 어떻게 한 단어. 효능감 나왔다. 그 뭐 정의라고 적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적으라고? 한두 개 단어. 능력이나 신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길게 문장을 적으면 절대 안 돼요. 간단한 구조를 만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조건 손으로 적어야 이해가 되고 기억이 돼요. 하고 구조도 읽고 1차 한계 높게 활용한다든지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이걸 갖고 자기한테 맞게 변형시키면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자, 두 번째, 회독하기. 자, 첫 번째 볼 때는 뭐냐, 빨리 훑어봐요.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자세히 보고 이거 왔다 갔다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다시 얘기합니다. 개념, 분류, 위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뭐하기, 설명해보기. 설명해보기는 뭐냐면 반드시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개념에 대한 예시를 들 수 있으면 이해한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예시 쓴다든지 뭐 밑줄 치기 넘어가고. 다섯 번째, 공부 뭐다? 스크립트 만들기. 스크립트가 뭐야? 스크립트 하면 또 나올 단어가 뭐예요? 도식이 있고 스크립트가 있죠. 사건의 진행 순서가 스크립트예요. 그러면 공부에 대한 도식이 있냐? 이게 스크립트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처음에 있잖아요. 성격 심리학 본다고 하자고요. 노트 필기 어떻게 할 것이며, 준을 어떻게 할 것이며, 색깔을 어떻게 칠할 것이며, 이게 스크립트예요. 근데 공부를 좀 해보신 분은 그게 잡혀있지. 많이 안 한 분은 안 잡혀있죠. 안 잡혀있다는 전제하에서 공부 스크립트 만드는데 얼마 걸린다고? 한두 달 걸립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계속 수정이에요. 공부 방법을 내한테 맞게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공부하면서 수정하는 게 뭐다? 중요하다. 그리고 나중에 더 되면 과목마다 공부 방법이 달라야 돼요. 약간 집단 상답, 상답이론 다르잖아. 그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분이 있죠. 같이 시작을 했고 똑같은 시간을 공부했는데 어떤 사람은 성적이 막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차이가 뭘까요? 같이 시작했는데 얘는 너무 실력이 올라가. 난 똑같아. 차이. 이거 차이예요. 공부 스크립트. 올라간 분은 예전에 공부를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한 거고 처음 시작하는 분은 공부 스크립트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만들어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공부 전략. 방법 첫 번째, 어떻게 된다? 구조도 먼저 보고 본문 보고 1차 한개 노트 이렇게 순서로 진행하고, 두 번째, 서브 노트 등을 이용해서 구조한 내용을 직접 손으로 적어보자는 거. 이 서브 노트가 별거 아니고 그냥 A4에다가 상위 하위 개념만 적어도 돼요. 간단히 적어가면서 하라고요. 눈으로 보지 말고. 자, 세 번째, 정독할 때는 무슨 부호하라고? 의미와 조직적 부호를 사용할 것. 즉 뭐냐? 범주화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과 뭐 한다? 연결시키거나 개념의 예시를 만든다. 좀 능동적으로 읽으라 이 뜻입니다. 그냥 읽지 말고. 그럼 기억이 안 나니까. 됐죠? 이게 뭔가 우리가 작업을 하지 않으면요, 머리가, 뇌가 후두엽 쪽에 뒤쪽이 활성화되거든요. 기억이 안 돼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인간 같은 거 보잖아. 혹은 우리 영화 같은 거 볼 수도 있고 영상을 보잖아요. 그냥 보고 있잖아요. 뇌가 어디가 활성화되는 줄 아세요? 처음에 뭔가 하려고 하잖아. 앞쪽으로 와요. 전두엽 쪽으로 오는데 5분 지나잖아. 10분 지나잖아. 후두엽 활성화돼요. 이건 시각 피질이거든. 저게. 그냥 보는 거예요. 기억이 한 개도 안 남아요. 그래서 뭔가 부화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본다면. 의미 부여해보고 조직화도 해보고 상위 하위 개념도 나눠보고 예시를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뭐가 된다. 좀 기억이 남습니다. 자, 네 번째, 기본 개념반에는 뭐만 1차 암기만 실시할 것. 자, 세부적인 암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부적인 암기 언제 하라고? 하반기 때 하는 거고 지금은 구성요소까지만. 개념, 구성요소. 오케이? 그까지만 암기하는 거예요. 아까 다시 효능감 갖고 해봐. 효능감 있으면 간단한 정의와 4가지 온천이 있죠. 요까지만 암기하라고요. 상반기 때는. 자, 다섯 번째. 초기에는 요점 정리 보지 말고, 자, 암기 박스 보지 말라고. 풀텍스트 전체 기본서를 보세요. 기본서 지금 안 보면 영원히 안 봐요. 7월부터는 거의 안 보일 거기 때문에 가능한 많이 보시고. 여섯 번째는 공부한 내용을 반드시 뭐 하자? 설명해 봐야 된다. 진짜 제일 중요해요. 설명하는 거. 고를 보고 하든지 스토리 원자 설명을 하든지 내가 설명을 하면서 내용 정리가 될 수도 있고 이해한 부분과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파악하기 용이해집니다. 일곱 번째, 이해가 너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대부분일 거야 아마. 이때는 어떻게 한다? 집착하지 말고 뭐 하자? 넘어간다. 이해되고 안 되고를 범주 따지지 말고 차원으로 봐야 돼요. 방어 기제가 있다 하자고요. 이해했다 안 했다 이렇게 보지 말고 한 50% 봤다, 60%다, 70%다. 이게 차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범주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워나가는 작업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해는. 자, 11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원래 뭐뭐한 사람. 나는 원래 이렇다. 이런 거 없어요. 이는 자기 계절 가지지 말고 환경의 요구에 맞게 도식을 뭐 하자? 수정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경험에 따라서 이 자기 개념이 다 경험이거든요.
영어를 못한다고 가정해봐. 왜 영어 못해요? 자기가 난 영어를 못해. 어학에 소질 없어. 친구 중에 존슨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없어서 그래요. 제인이라든지 이런 데 있었으면 영어 잘하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결론은 뭐냐면 경험에 따라 자기가 수정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이런 경우예요. 나는 원래 이해가 돼야지 뭐 한다. 암기할 수 있다. 나는 원래 이 책상에서 조용히 해야지 할 수 있다. 이게 자기 개념이거든. 이거는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어떻다 필요 없고 그냥 환경에 맞게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한다. 수정해 나가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면 돼. 중요한 거. 그래서 이걸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거. 9번째, 합격의 핵심 요인은 뭐다? 반복이에요. 꾸준함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한 달 동안 하루에 10시간 하는 거 필요 없어요. 하루에 3시간이라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꾸준한 게 되게 힘듭니다.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실력을 어떻게 하나? 실력은 비탈이 아니고 뭐냐면 우리가 실력이 늘어갈 때 어떻게 늘어가냐면 이게 이론적인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실력이 어떻게 한다?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게 세상에 없어요. 어떻게 가나? 처음에 시간 조금 투자하잖아. 그럼 하고 올라가요. 그 다음 주에 또 투자하면 하고 올라갑니다. 맞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처음에 또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자, 초창기는 실력이 팍 올라가요. 뒤에는 이 정도 해야지 좀 올라가요. 이 정도에 조금 올라가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 이 올라가기 전에 이까지 실력이 변화가 없잖아요. 답답하거든요. 혼미하고 포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투입이에요. 지속적인 투입. 이 정도 투입 해야지 그 다음 주 올라가는 거고 투입 해야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이 꾸준함, 이 지겨움을 견디는 거, 이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초반에는 확 올라갑니다. 원래. 그 다음부터 어떻다? 안 올라가고 이게 모의고사 기준으로 몇 점? 60점대예요. 이게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정도 투자를 안 해서 그래요. 여기서 그만뒀으니까 중간에서. 그렇거든요. 이거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무슨 싸움이냐면 모호함과 지루함과 이런 거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확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자, 세 번째, 작은 변화를 는 못해요. 자, 포인트가 뭐야? 큰 변화 필요 없고 뭐다? 작은 변화. 쉽게 할 수 있는 거. 자, 성취 가능한 작은 변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에 서로 변화를 뭐다? 일으킨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집에 이번에 새해가 됐으니까 뭐 해야 되지? 대청소해야지 하는 순간 대청소 못하게 돼요. 힘들잖아. 대청소 하려면 뭡니까? 서랍을 다 빼야 되고 너무 힘든 작업이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일단 이불 개는 거, 책상 정리하는 거. 하다 보면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청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한다? 무조건 작게 잡아야 돼요. 성취할 수 있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뭐 하나하나 하게 되면 뭐다? 이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한테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 시켜요. 뭐예요? 햇빛 보기. 햇빛만 봐라. 이런 것들. 혹은 뭐 할 수 있는 거, 뭐 설거지하기 이런 것들. 하나를 하는 순간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원래 1년 동안 하루에 8시간씩 빡세게 모든 거 집중해서 다르게 뭔가 하겠다 하지 마시고 첫 번째 뭐다? 직강 안 빠지기 이런 거 있잖아. 하루에 1시간 10분이나 책을 본다 이런 것들.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있잖아. 목표나 계획을 높게 세우지 말고 충분히 실천 가능한 목표. 강에 밀리지 않는다. 직강 결석하지 않는다. 선생님 진짜 힘든 거 아세요, 이거? 1년 동안 결석 안 해본 거의 없어요. 다 한 번씩 해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됐고, 네 번째. 흔히 1, 2월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공부 습관이 공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 방법이 계속 바뀌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고 이게 공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일 힘든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버틴다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그냥 투입한다. 1, 2월 달. 결과 바라지 않는다.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5번. 짝수달. 몇 월 달이에요? 2, 4, 6, 8. 이때 강이 제일 많이 밀립니다. 동기가 떨어져요.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이걸 감안하시고 그래서 한 2월 달 되잖아요. 좀 줄여요. 선생님 많이 안 와요. 직강. 이거 참 인원 알려줄게요. 그래서 우리 직강이 기준이 300명이거든요. 근데 이거 하반기 때 300명 기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어떻게 받냐면 250명 선에서 받아요. 이렇게. 왜냐면 하반기 때 추가를 이렇게 50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요 선에서 자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리고 이 선생님 중에서 뭐 1, 2월이다, 3, 4월이다. 이때는 뭐냐면 전환을 많이 하거든요. 인강 전환. 이때 많이 하는데
그래서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받냐 이렇게 질문할까 봐 얘기한 거예요. 딱 맞아요. 지금 맞는 거고 전화한 분이 많아서 많이 못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근데 말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직강쌤한테 꼭 말하고 싶은 건 절대 뭐 하지 말라. 결석하지 말라는 거. 왜 그러냐면 한 번 결석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뭐예요? 계속 무너져요. 한 번이 어려워요. 한 번 무너지는 순간 계속 뭐 하게 된다.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이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5번 가봐요. 짝수자는 학습 동기가 어떻게 된다? 가장 떨어지는 시기다. 이때는 다짐한다든지 주의 한계한다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6번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을 하거나 카페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근데 직강 같은 경우 중간에 질문해도 돼, 안 돼? 질문해도 될까 안 될까? 직강 하세요. 근데 길게 하지 마요. 수업 진행 중에는 짧게 간단하게 3초에서 5초 이내 이렇게 핵심만 또 하면 그러니까 즉각 질문하면 괜찮습니다. 넘어가고 7번째 스터디 꼭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역시 반응 없죠. 우리 초반이라서 스터디가 취향이에요. 맞는 분은 하면 되고 안 맞는 분은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움 유무는 뭐가 있다? 개인차가 있다. 우리가 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것도예요. 피암시성. 남들이 뭐 해야 된다, 뭐가 필요하다 얘기하면 꼭 그걸 해야 될 것 같거든. 이 기가 얇은 게 피암시성이에요. 합격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서브노트 만들어야 된다. 맞아.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합격을 하려면 꼭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은 이 피암시성인데 거기에 걸리지 마시라고. 똑같아요. 스토리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노트 필기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나만의 방식으로 가야지 능력 발휘가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떨어진다 이런 건 없어요.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자기 중심 잘 잡아 나가시고. 두 번째는 초반에는 스터디원과 뭐하고 친해지고 뭘 높인다? 응집력 높인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개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처음에 스터디를 했어요.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처음에 계획을 잡지 말고 뭐 하자고요? 그냥 잡담을 좀 해요. 자기 개방하고 어디서 왔냐 하고. 왜냐하면 친해져야지 뭔가 좋아져요. 본다면. 그래서 초반에는 뭐가 된다? 친해지는 거. 친해지기 위해서는 자기 개방 좀 해야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다? 좀 응집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뒀으면 좋겠다. 너무 심각하게 진행하지 말고 좀 재밌게 하고 좀 쓸데없는 농담도 하고 그래야 좀 분위기가 풀리니까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세 번째, 기본 개념반의 경우 수강한 부분을 서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다 넘어가고 8번째, 밀림 현상입니다. 계획대로 안 되죠. 밀리죠. 항상 밀립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특히 초반에는 공부 속도가 상당히 어때요? 늦어요. 늦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부분을 절대 완수할 수 없습니다. 속도는 회독을 반복하면서 되게 빨라져요. 우리가 지금 성격 심리학이잖아요. 한 2, 3주 걸릴 거예요. 이거 하는데 2, 3주 동안 이것만 할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풀이 가면 성격 심리학을 일주일 만에 끝내요. 공부하는데. 그러다 뒤에 가면 3일, 그 다음에 하루, 그 다음 반나절을 끝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되게 빨라집니다. 어떻게 보냐면. 근데 초반에는 진짜 답답해요. 진도가 너무 안 나가거든. 그래서 요거 좀 감안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진짜 늦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두 번째는 모든 개념을 똑같은 강도로 접근하지 말고 개념별 뭐다? 우선순위. 중요한 거 먼저 하고 지엽적인 거 뭐 한다? 나중에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밀림 현상보다 자신에 대해서 뭐 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성공, 실패,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됩니다. 밀렸어. 계획대로 못했어. 내봐 또 이렇다. 원래 또 떨어지겠네. 이렇게 평가하지 말라고요. 밀리는 것도 다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 번째, 시행착오가 제일 중요합니다. 발달 과정입니다. 그래서 계획 방법을 어떻게 한다?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나한테 맞게끔. 다섯 번째, 패턴 무너질 때 끝장이라 이렇게 파고 가지 말라고. 이게 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냥 꾸준히 그냥 버티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버티면 돼요. 초반에는. 자, 마지막 9번째, 수험소 활용. 1번 넘어갈게요. 똑같이 많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는 것보다는 대략 어떻게 하라고? 여러 번. 이게 학습 효과가 훨씬 좋아요. 대충 어떻게 한다? 여러 번 본다. 그래서 영화를 볼 때 진짜 집중해서 한번 봐봐요. 그리고 어떤 영화는 대충 한 두 번, 세 번 봐봐요. 누가 더 기억에 남는지. 대충 두 번, 세 번이에요. 대충 보다 보면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초반부터 힘들게 가지 말고 좀 크게 가다가 좀 약간 세부적으로 간다든지 반복을 통해서 가는 게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부분은 구조를 먼저 암기하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우리는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구조 먼저 암기하세요. 구조 암기가 뭐가 된다 해야지 이해가 된다. 이해를 하려고 하면 구조 암기가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전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 네 번째, 최상의 조건에서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릴 거. 그럼 이 조건이 아니면 공부를 안 해요. 최상의 조건은. 그래서 뭐냐, 공부는 정해진 시간에 익숙한 장소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좋지만 버스 안에서 할 수도 있고 10분 정도. 커피 마시면서 할 수 있습니다. 침대 위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융통성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 공부 방법의 구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뭐가 되다? 수정이 필요하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봐야 됩니다. 진짜 말하지만 나한테 맞는 방법이 있어요. 야구 같은 거 투수가 있잖아요. 유명한 투수들마다 폼이 다 달라요. 어떻게 본다면. 그게 나만의 방법이거든요. 공부도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아냐?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수정하면서 해보면 나만의 방법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 전공서를 활용하는 거. 이게 좋아요, 안 좋아? 전공서가 뭐냐면 학교에서 배운 전공서 있죠. 뭐 누구 거 성격 심리학이면 권성만 쌤이 책이라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읽지 말고요. 기본 개념서 우리 있잖아, 책. 수험서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만 찾아봐요. 성격 심리학만 해도 이게 기본 전공서가 20권 이상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다 읽냐고. 그래서 그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일곱 번째, 1월부터 6월까지 기본서 공부가 합격의 핵심 역할을 한다. 제일 중요한 건 기본서입니다. 이 위에 문풀, 기출, 안팎이 들어가야 되지. 이 기본서가 몰라지면 일정 수준부터 점수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기본서라는 거. 자, 아홉 번째 가볼게요. 완벽하게 이해한다 강박을 뭔다? 버릴 거. 속도는 회력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빨라진다는 거. 열 번째,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 나만의 뭘 만든다? 예시 만든다. 예시 모르겠으면요. 그냥 GPT나 AI 활용해요. 그럼 예시를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해가 잘 돼요, 예시가. 됐고,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자면 11번째, 직강생들.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한 명 이상 친해지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명도 친한 사람이 없잖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앉아있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직강은 제일 중요한 건 적응을 위해서 뭐다? 한 명과 뭐 해야 된다? 친해지기. 요걸 좀 추천해 드립니다. 문화상품권으로 커피 먹을 수 있어요, 요즘. 돼, 안 돼? 아직 궁금해서 묻는 거야. 아니, 합격 전략 설명회 하고 우리가 문화상품권 준다 했잖아. 좀 많이 남아있거든요. 남아있으니까 제가 이걸 넣을게. 그 10,000원짜리가 많이 남아있는데, 합격 전략 설명회 때. 커피 2,500원이죠. 4명이 와. 4명이 같이 오면 줄게요. 그걸로 커피 사 먹어요. 그래서 잡다한 얘기를 좀 해. 왜냐면, 이거 진짜 중요해요. 한 명이라도 아는 사람이 없으면 앉아있는 게 진짜 힘듭니다. 하기 싫어지고.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 개념 공부 방법은 끝이고. 자, 이제 성격 심리학 가보겠습니다. 자, 개관입니다. 개관이기 때문에 책 필요 없어요.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훑는 겁니다. 이제 책은 필요 없고. 이 과목 개관을 먼저 할까요? 성격심리 역사를 먼저 할까요? 나 물론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이게 자기 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뭔가 선택하는 게 더 동기부여가 된다 해서 뭘 먼저 할까? 역사를 먼저 할까? 성격심리학 개관을 먼저 할까요? 뭐야? 역사? 개관? 빨리 얘기해, 빨리. 쌤 뭐? 개관, 오케이, 개관. 그렇죠. 자,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분되면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성격에 대한 이해 파트가 있고, 두 번째는 이론, 분류.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가지 관점을 또 분류하는 거. 자, 세 번째는 주제별로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요 세 가지가 뭐가 된다? 가장 큰 틀입니다. 그래서 성격에 대한 이해, 이론 분류, 주제 이렇게 있고, 이 중에서 주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성격에 대해서 뭐 동기, 뭐 정서, 뭐 자기, 적응, 뭐 공격성,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선생님의 성격 심리학 책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론가 중심으로 나온 거. 무슨 이론, 누구의 무슨 이론, 누구의. 어떤 건 뭐냐면 동기, 정서 이렇게 주제별로 나온 책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이제 크게 보면 있는 겁니다. 순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건 성격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분류하는 거, 연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고 요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론 분류하고 그다음 뭐가 주제별로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성격 심리학이 크게 보면 되게 넓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무조건 성격 심리학에서 나와요. 끝도 없거든요. 넓이가 크게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됐고 자, 이제부터 한 개씩 가볼게요. 이거 1번 이걸로 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이론부터. 네 가지 관점이 있다 했죠. 이거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무슨 관점이다? 특질 관점. 뭐 특질 이론. 자, 지금은 전체 우리 성격 심리학 개관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자, 특질 관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특질이 뭐냐면 어떤 성향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자, 다시 볼게요. 특성, 성향 이걸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게 성격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친구 성격이 어떠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얘가 외향적이고 뭐 활달하고 뭐 또 뭐 있죠? 부지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형용사 있죠? 이 형용사 조합이 특성이에요. 특질입니다. 이해돼요? 우리가 보통 외향적이다, 뭐다 다 형용사잖아요. 그 형용사처럼 얘기하는 게 뭐가 아니라 특질 관점의 특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향인데 이 특성은 다시 볼게요. 외향이라 가정해 볼게요. 이 외향적이라는 것은 변해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변해, 안 변해? 성격은 우리 변한다고 배웠어, 안 변한다고 배웠어, 별로? 좀 안 변한다고 배웠죠. 이 특성은 뭐가 안정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잘 변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두 번째 뭐가 있다? 위계로 구성되어 있다. 특질은 활달하다가 커요, 외향이 커요? 친구 좋아한다가 커요, 외향이 커요? 외향이 더 크겠지. 이게 위계라고요. 어떤 특질이 있으면 하위 요소가 있고 또 하위 요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는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 특성 관점에는 뭐가 된다? 생물학적 근거를 뭐 하고 있다? 갖고 있다. 그럼 다시 볼게요. 외향과 내향이 있으면 생물학적인 특성이 똑같다, 다르다? 달라.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특질 관점은 어떤 특질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뭐가 된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매년 듣는 예시인데 커피예요. 자, 커피 종류 얘기해봐요. 카푸치노, 또 카라멜 뭐 이따 하자고요. 마키아토인가 이따 하자고. 이 두 개 차이가 뭐예요? 공통적인 게 뭐 있어요? 에스프레소는 들어가죠. 물은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가 달라지죠. 얘 우유가 들어가고 얘는 뭐 카라멜 들어가고 한다 하자고요. 이게 각각이 뭐예요? 맛이 달라지는 이유는 각각의 뭐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성격이 다른 거예요. 맛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원리고. 그러면 이런 성향이 어떻게 섞여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 성격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겠지. 자, 그럼 반대로 그럼 이런 성분은 측정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측정 가능해 불가능해? 에스프레소, 물, 우유 측정 가능하죠. 똑같아요. 성격도 외향이다, 활달하다, 친구를 좋아한다는 게 각각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전부 다 검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격 검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격 검사는 뭐다? 이 특질 관점에 근거해서 하는 성격 검사가 대부분이에요. 알고 있는 게 어떤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냐, 그리고 이 특성이 얼마나 많냐, 이렇게 보는 입장이 뭐가 된다? 특질 관점. 쉽죠? 본다면 이게 특질 관점의 특성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최근에는 뭐가 된다? 각각 특성이 뭘 갖고 있다? 생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 어디에 기반하고 있다? 신체에 기반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신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성격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몸을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는 성격이 뭘 바꾸고 싶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못 바꿔요. 왜냐하면 생물학적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뭐냐면 자율신경계가 잘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놀래고 있는 사람들. 그럼 먼저 정서적 불안정성 혹은 신경증 성향이 어떻다? 높은 거거든요. 신체에 기반하는 거잖아. 외향 같은 경우에는 각성 수준이 어떻게 돼요? 높아 낮아? 많이 들었죠? 각성이 내가 조용해요. 그냥 조용한 거예요. 조용하니까 심심하지. 그래서 자극을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거거든. 내향은 뇌가 그냥 시끄러워요. 민감해요. 그냥 자극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극을
철회시키는 거예요. 혼자 있게 된다는 경우 되게 많거든. 이 재밌는 결과가 뭐냐면 내향, 외향. 레몬즙 있죠? 이걸 딱 먹으면 어떻게 되면 쓰지. 그 침 분비를 조사했어요. 내향과 외향한테. 침이 많이 나오는 쪽이 어딜까요? 내향일까요? 외향일까요? 자, 쓴 거 잘 먹는 사람이 외향이 잘 먹을까? 내향이 잘 먹을까? 이거 뭐 의미 없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침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내향이에요. 자극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자극을 평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적 자극이 크게 다가오니까 평소에 어떻게 자극을 철회시키고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향이 되거든. 무슨 차이예요? 생물학적인 차이라니까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그냥 나 외향이야. 그냥 나는 신경증이 있어. 혹은 신경증이 이상하다 이 단어가. 나는 좀 우호적이야. 어떻게 본다면 나는 되게 성실해. 이런 거가 다 어디 기반하고 있다? 생물학적 기반을 갖고 있다. 타고난 게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이젠크는 성격의 80%가 유전이라고 했어요. 타고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가 된다? 특질 관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질을 두 번째 봤을 때 지금은요 그냥 이거 다 적을 필요도 없고 하기 전에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미용실 왔다 생각하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구나 저렇구나. 자, 두 번째 관점은 뭐냐? 이게 첫 번째 관점이 이건데 그럼 이 성향을 표현할 방식이 있지. 외향이다, 뭐 아까 우호적이다, 성실성이다. 표현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 첫 번째 뭐예요? 범주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뭘로? 차원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MBTI 뭐야 하면 보통 뭐라 얘기해요? ESTJ 얘기하지. 이거는 범주예요, 차원이에요. 범주지, 범주. 자, 그래서 뭐냐면 이 범주로 표현하는 것은 유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차원으로 얘기하는 건 특질이라고 얘기해요. 크게 뭐 다 특질 관점입니다. 질적으로 얘기하죠, 유형. 대표적인 게 뭐죠? 혈액형 있죠. 이게 뭐야? 범주지. 무슨 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특질로 얘기하면 외향이 높아, 외향이 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주와 차원 두 가지 표현 방식이 있다는 거. 특질 관점은. 자, 그리고 제일 많이 연구한 거는 자기 보고식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검사를 많이 쓰고 특히 상관 연구가 되게 많습니다. 자, 상관 연구의 한계점 보통 학교에서 많이 배웠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인에 대해서 말 못하지. 그래서 원인은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외향이야 내가? 발달 과정에서 없어요. 그 원인은 알 수 없어요. 그냥 상관 연구입니다. 본다면. 자, 대표적인 학교 누구 있을까요? 올포트. 성격심리학 처음은 뭐냐면 다 학자에 오는 겁니다. 올포트, 카텍, 아이젠크, 빅5 이렇게 할게요. 이게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요건 학자가 아니에요. 애칭이고. 자, 이 세 명의 학자 그리고 빅5 이론까지가 대부분 무슨 관점이다? 특질 관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최근에는 뭐 클로닝거라든지 몇 개 학자가 되게 많이 있는데 어쨌든 크게 봤을 때는 이런 학자가 무슨 관점이다? 네, 특질 관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첫 번째 관점에 대한 겁니다. 됐고 두 번째 관점 가볼게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사회 인지 관점이에요. 자, 인지 관점입니다. 뭐가 붙어야 이제 매개가 돼요? 인지, 성격을 얘기할 때 인지가 매개된다. 이걸 보는 입장인데, 자, 이게 나온 배경이 뭐냐면 개인 상황 논쟁이라고 있어요. 개인이 성격이에요. 자,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성격의 힘이 크냐, 상황의 힘이 크냐, 이거의 논쟁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걸 갖고 두 가지 얘기하면 상황 논자, 두 번째는 무슨 논자? 성격 논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뭐가 맞을 것 같아요? 비행이 있다 하자고요. 애가 범죄 행동을 일으켜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더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 봐요. 상황이에요. 개인 특성이 문제가 있다면 성격론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요 두 가지 논쟁이 붙었는데 이걸 종합해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상황 이거 그럼 뭐가 된다? 행동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이게 매개해서 행동을 하게 돼.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사회인지 관점. 이게 중간이 뭘까요? 사회인지니까 인지. 인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인지 관점은 그 상황에 대한 인지잖아. 그래서 내용이 그러니까 설명하는 범위가 작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 인지의 대표적인 뭐 있어요? 기대 이런 거 있잖아. 효능감, 부호화, 목표.
이런 것들이 다 인지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 사회 인지 관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될 상황이에요. 효능감이 높아. 나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니까 지금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 대한 뭐가 된다? 인지가 매개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도 마찬가지지. 내가 열심히 한다면 나는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 때문에 뭔가 행동을 하겠죠. 어떻게 본다면. 오케이. 밖에 눈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눈 사람 만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을 안 맞고 있어요. 왜? 부호와 차이 때문에. 눈을 안 맞고 있는 사람은 저 오염된 눈 저 왜 맞으려고 하냐. 그러면 눈 사람 만들고 있는 사람은 너무 즐겁다. 눈이 오니까. 그건 다 무슨 차이? 부호와 차이. 뭐가 달라집니까? 행동이 달라지죠. 제 말 이해돼요? 그 상황에 대해서 외향, 내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인지가 매개하냐에 따라서 행동이 뭐가 된다? 달라져. 이렇게 보는 입장이 뭐가 된다? 사회 인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론이 여기는 다 작아요. 소규모 이런 개념들이라서 되게 작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학자 누구 있냐면 켈리, 로터, 반도라, 셀프 학자, 자기 이론 학자가 되게 많이 있거든. 이런 식으로. 이런 학자들이 대부분 뭐 사회 인지 관점이다. 됐죠? 이 켈리는 두 가지 넣을 수 있어요. 사회 인지 넣을 수도 있고 네 번째 하려면 우리 현상학적 관점 여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사회 인지 됐고, 자, 세 번째 무슨 입장? 정치분석입니다. 정신분석 입장은 뭐냐면 이 성격이 왜예요? 왜 이 성격이 형성됐냐?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됐냐? 이걸 묻는 입장이 뭐가 정신분석입니다. 그래서 왜 혹은 동기화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정신분석이다. 그래서 꼭 밝히는 게 뭐냐면 왜라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정신구조가 나와요. 성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정신구조. 그리고 어떤 내적 갈등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됐죠? 그 정신분석은 뭐냐? 왜입니다. 왜 이 성격이 형성됐다? 왜 발달을 하게 됐냐? 이렇게 행동하게 됐냐? 이걸 보는 입장입니다. 자, 대표적인 학자가 볼게요. 누구 있냐면 그 유명한 누구 있어요? 프로이트, 아들러, 융 이런 사람들이 정신분석 입장들이고 다 정신구조를 갖고 있죠. 어떻게 되면.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신프레다파라고 있어요. 대표적인 학자. 뭐 호나이라든지 이런 학자를. 자, 프롬이라든지 설리반이라든지 이런 학자들 있고 이 학자 되게 많습니다. 크게 보면 또 자아심리학 대표적 학자 누구 있습니까? 에릭슨 여기서 안 해요. 발달해서 갈 겁니다. 원래 성격심이 있어야 되는데 중복되니까 발달을 뺐습니다. 그리고 대상관계 요런 이제 있는 학자가 뭐가 된다? 정신 분석이다. 학자 엄청 많습니다. 뒤에 가면서 보면. 자, 세 번째 됐고, 자, 네 번째는 무슨 관점? 현상학적 관점. 자, 현상학은 크게 보면 이제 인본주의와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주관적 세계를 탐구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현상학은 뭐냐면 진짜 객관적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보는 주관적 세계예요. 내가 보는 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중심이 돼요. 그 인본주의와 주관적 현상학은 세트로 같이 가는 용어예요. 어떻게 본다면. 이런 관점의 학자들이고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 있냐면 누구 있어요? 메슬로우와 로저스 있고 대부분 현상학적 관점의 학자들은 뭘 연구하냐면 이걸 연구해요. 이게 뭘까요? 공통적으로. 인간의 중심이죠. 인간은 좀 선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성격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진짜 성향이 나와야 돼요. 나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구해요. 이것이 뭘까요? 현상학 꼭 이게 나와요. 이 단어. 자, 기, 실현. 요렇게. 참 자기의 모습이 나오게끔 하는. 그래서 현상학적 관점은 꼭 요거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가 2명이 있다. 자, 됐고. 자, 마지막 주제별로 나갈게요. 어떤 게 나오냐면, 자, 세 번째 책은, 주제가 하기 전에 최근 관점입니다. 자, 네 가지 관점 얘기했고, 이제 최근의 관점이 뭐가 있냐면, 성격 분석 단위가 세분화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격 분석할 때 우리가 지금 특질 얘기했었는데 아까 특질 빼고 도식, 뭐 양식, 각본, 뭐 이야기까지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중심으로 배웠습니다. 그 성격 도식, 성격 양식, 성격 각본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다양하게 세분화되고 있다는 거, 추세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인지가 부각돼요. 넘어갈게요. 이거 이해할 거기 때문에. 뭐 자기 개념이나 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세 번째. 생물학적 관점. 특히 생물학적 관점이 이제 진화 심리학으로 계기가 돼서 나오는데, 요런 이제 생물학적 관점, 진화 심리학이 최근에 많이 나온 추세고, 특히 뭐다? 뇌하고 연결시킨다든지, 호르몬과 연결시킨다든지 연구할 때.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검사 중에 TCI 검사 있죠. 클로닌과 같은 경우에도 다 이게 뇌 기능, 호르몬 기능 연결시켰잖아. 이 성향이 뭐가 관련, 도파민 관련됐다, 세로토닌 관련됐다 한다든지 이런 연구가 좀 추세가 되고. 자, 네 번째. 성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구별을 합니다. 장애를 다루는 거, 강점을 다루는 거.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장애를 다루는 거, 우리 DSM-5 성격 장애에 대한 대안 모델이 있거든요. 이게 DSM-5 최고 추가됐어요, 성격 장애를. 이 대안 모델에 성격에 대한 관점이 추가가 들어간 겁니다. 나중에 이상 심리학 할게요. 인기 있고,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거 있죠. 이 강점, 셀리그만과 피터스 얘기한 거. 요런 연구라든지, 요런 게 뭐가 된다? 최근에 추세가 되고 있다. 됐죠? 그리고 주제별로 크게 설명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뭐 동기, 정서 이건 나중에 할 거라서.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성격에 대한 이해를 한 개 하고 두 번째 뭐다? 네 가지 관점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뭐 한다? 주제별로 동기라든지 정서라든지 뭐 자기라든지 이런 게 할 예정이다. 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쉬었다가 우리 시작하겠습니다.